자,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아주 급격한, 유독 우리 국내 증시만 급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 수준이 나왔었죠. 지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5일 동안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10%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땐 정말 많아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깊어졌고, 또 그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중화권 증시 하락과 또 그리고 투심 악화가 이어지면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진 부분도 시장 약세의 어떤 요인이었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 보고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시총 1, 2위 종목의 급락 또한 시장의 투심을 얼어붙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거기에 대규모 청약이 이어지면서 수급 공백 형상, 휴가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겹 악재가 이어졌고요. 거기에 신용 급증에 따른 부담감도 분명히 시장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겹 악재들이 이어졌었는데 사실상 그건 시장이 급락에 나왔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이 나왔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3차 팬데믹까지 이어졌던 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어차피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치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나아졌고, 오늘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도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권 증시 또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중앙권 증시 경제지표 둔화는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인 거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보고서는 사실상 그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 업황이 계속해서 어떤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우리 증시의 급락은 사실상 이제 투심 악화로 인한 과매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물론 막판에 코스피에서는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죠. 왜냐하면 LG화학이 오늘 12% 가까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게 오늘 좀 상승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오늘 하루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고 해가지고 이젠 하락 끝, 상승 시작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도 아니죠. 시장이 가파르게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딱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인데,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시장 반등이구나, 무조건 V자 반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망도 크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어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건 맞고, 막말로 코스피 증시가 3000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2~3% 정도 하락만 나와도 3000포인트가 이탈합니다. 근데 어떤 3000선을 안착하냐 이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고, 시장이 저점을 다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V자 반등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시가 이제 박스비 장세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박스비 장세를 이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과대 낙폭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사실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악재들이 나와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과대하게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도 많고, 다음 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미 시기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서 이 정책 견해가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내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미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기분 좋게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뭐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다?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왔던 게 외국인이 그 와중에도 LG화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악재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뭐 리콜리가 GM에서 리콜리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 어떤 종목도 안전적인 종목은 없고요. 그 어떤 종목도 바닥주 고점주는 없어요. 예, 바닥에서 빠지면은 여기가 고가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오르면은 여기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바닥, 고가 이런 거 없고 안전한 종목, 예. 그리고 위험한 종목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또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는 그 종목이 안전한 종목이고 시장에 맞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제일 안정적이고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에 앞서서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섹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 시간이 좀 변경됐어요. 원래 1시 45분에 제가 이제 했었었는데 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으로 시간이 바뀌었어요. 오후에서 오전으로 네, 시간이 변동됐어요. 오전 1시 죄송합니다. 오전 11시 15분으로 네, 시간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고쇼도 매주 화요일날 나가는 건 똑같은데 3시 30분으로 네, 10분 좀 빨라졌고요. 달릴까 말까는 11시 15분에 하고 있다. 그리고 남자 아나운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호호 브라더스로 네, 다시 새롭게 달릴까 말까를 새 출발하고 있고요. MBN골드 사이트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장만간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요, KG ETS예요. 오늘 장 초반에 모든 종목들이 좀 강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떤 종목을 말했는데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주식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수익률 자랑의 어떤 퍼포먼스에 혈안된 사람인데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KG ETS도 오늘 좀 반등이 너무 세게 들어와줘가지고 제가 원고 보내주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와줘서 가격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드렸습니다. KG ETS 제가 이거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풍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좀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 관련해서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자정쯤에 이제 한반도에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자정쯤에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의 비바람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근데 KG ETS는 다른 폐기물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평균 폐기물 증가량이 20% 가까이 됩니다. 뭐 산업 폐기물 또 그리고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코로나 여파로 의료 폐기물 또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5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의료 폐기물 지정 업체들만 의료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소각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G ETS가 의료 폐기물 또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 자회사 KG스틸이 철강 제품 제조 그리고 항만시설 운용 사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또 KG ETS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실적 대표적인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순도 산화동이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도금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금에 쓰이는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도금에 쓰인다. 도금용으로 쓰이는 고순도 산화동이 국내 시장 점유율 44%,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에 따른,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바이오 중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바이오 중유가 뭐냐면, 캐슈너 오일,
팜오일 등 식물성 유지로 제조한 친환경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바이오 증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KG그룹의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KG ETS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기대감도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같이 보시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KG E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원고를 9시, 10시 정도에 원고를 보냈는데, 이게 아침부터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쭉 상승이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원고를 보내고 나서도, 요때 원고를 보내고 나서도, 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을 요맘때 했기 때문에, 요때 했죠. 11시 좀 넘어서 요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을 제가 원고를 보내고 나서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1800, 18,700원 밑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고도 그때쯤 보냈으니까. 그래서 18,700원 밑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충분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던 매수가 위에서 끝났는데, KG ETS는 사실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 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G ETS가 그때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한 차례 상승, 다시 한번 재차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거의 뭐 2배 이상의,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최근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 또 그리고 지금 태풍 관련 최대 수혜 종목, 그리고 의료 폐기물의 증가량, 그리고 실적인 부분, 그리고 고순도 산화동의 중국시장 진출, 바이오 증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소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2만 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이건 25,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했어요. 제가 가격 갑자기 올라가서 제가 막판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22,500원, 22,500원으로 가격을 수정했습니다. 쭉쭉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스틸을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시장에 지난주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어요. 시장 자체가 10% 가까이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선제는 그 다음날 바로 17%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요 종목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한국선제 후속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던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990년대에 설립됐고, 코일 가공 판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강제를 공급받아서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력 상품은 자동차 용품에 들어가는 산색 코일, 가정용품에 들어가는 냉형 간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철강 관련 수혜 종목으로 묶이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또 이제 꾸준히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본사 위치가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고향이 경남 창원에 이고 또 경남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홍준표 의원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을 보니까요,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이미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6,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 뭐 상한가 언저리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선제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싹 돌면서 한국선제, 경남스틸, 새로운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국선제, 다시 경남스틸로 넘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경남스틸이 시간에서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해도 1차 목표가 10%, 12% 정도 수익이 찍힐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일치기죠. 그래서 오늘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인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3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한번 좀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3, 4위권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재형 의원이랑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더 높았었는데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후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TV 첫 토론회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윤 전 총장이나 이제 최재형 전 검사원장이나 그 TV 토론회의 어떤 뭐 참석 여부가 계속해서 불투명했던 상태였고, 만약에 TV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정치 초년방이었던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미천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격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뭐 가족 문제, 뭐 부인 문제, 또 그리고 장모 문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첫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됐을 때 홍준표의 입에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고, TV 토론회가 지연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제가 한국선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지난주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빅4 야권의 2위,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빅4 안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 3위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요, 윤 전 총장이랑 이제 홍준표 의원이랑 양강구도로 이제 범보수권만 조사를 했을 때는요, 네, 국민의힘만 조사를 했을 때는 지지율이 20%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또한 추석 전후에 골든클로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범보수권 표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8.4, 홍준표 의원이 20.5,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보수권 내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지금 관련 종목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입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범보수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그죠? 네. 지난주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하루 만에 목표가 17%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한국선제 후속주로 오늘 제가 경남스틸을 말씀드렸었는데 얘 또한 지금 이제 시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시간에 어디 갔죠? 예. 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매도해도 한 14% 정도 되겠네. 14에서 15% 정도 되겠네요. 15% 정도 수익이 찍힐 건데, 요거까지 오늘 종가도 고가로 끝났고, 시간에 지금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15%, 1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련 종목들을 알아야겠죠. 오늘 3일은 상한가를 거의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 못 드렸고, 경남스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3일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던 3일이 뭐냐면 운송 그리고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유류 제품을 정유사로부터 받아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유류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일이 최근에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홍준표 의원이 19대 대선 총괄 본부장을 대선 때 총괄 본부장을 역임했었던 강석호 전 의원 관련 종목이에요. 이 3일의 대표이사가 3일그룹의 창업자가 강석호 전 의원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호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잠깐 3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현재 강석호 전 의원의 아들 강승엽 씨가 3일의 현직 이사로 지금 재직 중이고, 강석호 전 의원이 창업한 기업이 3일그룹이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3일의 현직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홍준표 의원의 19대 대선 총괄 본부장을 역임했던 강석호 전 의원의 창업했던 기업이 3일그룹이고, 그래서 오늘 3일이 최근에 홍 의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지난주에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3일은 아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 제가 이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경남스틸, 한국선제의 후속주로 또다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도에도 한 15% 정도, 오늘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있죠.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선제사업부, 스테인러스 사업부, 철강사업부 되게 비슷해요. 경남스틸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뭐 선제사업부 관련해서 아얀도금철산이 해적 케이블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비슷해요. 다 지역이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경남스틸도 마찬가지죠. 경남스틸도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철강제 관련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선제도 한국선제의 후속주로 들었던 거잖아요. 선제사업부, 스테인러스 사업부, 철강사업부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인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시장 폭락 나왔을 때 얘만 급등 나왔고, 후속주로는 경남스틸 말씀드렸었는데, 또 있죠. 네, 휴맥스 홀딩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의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휴맥스 그룹의 지주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맥스 그룹의 지주 회사고, 휴맥스 EV 대우 ST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바이든 정권도 또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50만 기를 전기차 인프라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프라 구축,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우 ST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푸르지오 지하주차장에는 휴맥스 EV와 또 대우 ST가 설립한 또 이제 충전소가 계속해서 이제 깔릴 겁니다. 뭐 또 앞으로 뭐 신규 택지라든지 또 3기 신도시 또 우리 서울에도 30만 호가 공급된다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 뭐 상부 공간과 또 지하 공간에 전기차 인프라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전기차 충전소를 당연히 지하 주차장에 어느 정도 최소 일정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지하 주차장과 또 어떤 그 세대수에 따라서 몇 대가 둬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다. 근데 여기 휴맥스 홀딩스의 이제 대표이사가 변대규 대표이사입니다. 변대규 대표이사는 현재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이버 이사의 의장과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를 동시에 역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대구 대표이사는 또 홍준표 의원의 고등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첫 토론회가 앞으로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 또 이제 그 이후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은 오히려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얘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도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좀 새롭게 보고 있는 섹터. 물론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이면 좋아요. 근데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투심이 조금 아직까지 100% 회복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뭐 LG전자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얘도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렇게 빠진 거 보면은 안전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10% 빠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20% 지난주에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SK하이닉스도 네 2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고점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세대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도 장중에 12%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 LG 화학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시장의 V자 반등보다는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지금, 존몬 리딩은 장중에, 지금 무료 방송처럼 VIP 방송을 따로 운영합니다. 8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그럼 우리가 꼭 시장이 오늘 하루 기술적 반등 나왔다고 앞으로 계속 상승 나오겠지?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만한 큰 요인도 없지만 상승할 만한 큰 요인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박스권 장세에서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IT 섹터와 또 그리고 2차전지 섹터와 5G 섹터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게 경남스틸이나 뭐 KGTS 또 그리고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었고, 바로 오늘 이제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갔어? 시간에 얘인가?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목표가 터치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관심있게 봐야 될 게, 차기 대권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정책주와 정치 인물주를 관심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폭락이 나오고 지난주처럼 급락이 나오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잘난 종목도 시장이 밀리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미 목표가를 터치해버렸고, 시간 A사만 지금 7%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정책 관련해서, 이건 정치 인물이고,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또 관심있게 봐야 될 게, 제가 뭐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관심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행정수도 이전, 또 그리고 이제 세종시,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가장, 이 정책은 이낙연 전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충청 표심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충청도 도민들의 어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예전만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민심이 거의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장기간 끌어왔어요. 그게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말들은 계속 많이 이어져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실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대 대권에서 가장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충청도고, 충청도 표심을 잡아야 항상 이제 역대 대권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뿔난 대로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엔 꼭 기필코 행정수도 이전 또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이 이어져야 되고, 바로 이제 잠시만요. 국회법이 바로 개정이 바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계속해서 청와대도 옮겨오는 게 맞다. 이낙연 전 대표도 만약에 이게 불가피하다면은 국회법 개정을 여당에서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주말 동안에 두 후보다 청주, 대전, 그리고 세종시에 직접 주말 동안에 가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강력한 발언들이 이어졌고, 또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당에서 단독으로도 국회의사당 이전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권 내에서는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세종시 국회의사당, 또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관련 종목들을, 섹터들을 관심있게 봐야 되고,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늘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늘 좀 반대를 했어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늘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윤 전 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충청 대만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반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의원 또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뭐 다만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 세종분원근거법을 마련하겠다. 그럼 이젠 앞으로 세종의사당 논의가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미온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지금 여권에서 그거를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엽니다. 그래서 야당 이제 협조 기로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에서 강력하게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그랬고 다음 달 9월 초부터요.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죠.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순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지역이 대전, 세종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달 이번 달 초에 충청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연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경선 첫 그 후보지가 세종시 또 그리고 충청도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8월 안에 세종의사당 설치법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섹터고요. 또 그리고 윤 전 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세종시 또 행정수도 를 또 이제 방문한다고 했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또 이제 국민의힘 또 이제 최고 지금 현재 대권 지지율 1위 유력 대권 후보 1위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세종시 행정수도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인데 뭐 오늘 장중에 유라테크 상한가 들어갔었죠. 유라테크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고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또 신신제약도 있고요. 계룡건설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또 비중을 실어서 또 VIP방에 오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들 비중 실어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할 예정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아까 휴맥스홀딩스, 한국선제 3일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한국선제 후속주로 경남스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간 내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뭐 상한가 언저리 지금 매도해도 한 14%, 1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너무 막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물론 맞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맨날 고사 지내듯이 빠진다고 말하거나 맨날 올라간다고 말하면 맞힐 수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이 만약에 급반등,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박스피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정책주 또 그리고 정치 인물주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 종목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주, 정치 인물주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지금 정치 인물주 중에서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만 상승이 나오듯이 정책주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들만 올라갑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기회에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번 주에 시장에 다시 한번 천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기존 종목들을 매도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같이 교체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차피 2,400개 종목 중에 2,300개 종목들이 다 급락 나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2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오늘 하루 만에 12% 이상 빠졌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에 나온 상태에서 뭐 50개, 100개 종목 뿌려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갔던 거 자랑하는 게 그런 게 의미가 전혀 없고요. 확실하게 지금은 확실한 섹터와 확실한 종목으로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할 수 있어야만 9월달에 계좌 회복 플러스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경락스틸, 예, 오늘 바로 뭐 시간에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입하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네, 사이트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지금 교육도 있어요. 여기 진한 교육 보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로그인 안 했네요. 지난 교육보기 보면은 제가 9월이나 그때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빨리 교육 영상 타점 잡는 교육들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세요. 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 오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엠비엔골드에서 꾸준하게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마다 기회로 바꿔오고 가장 먼저 수익으로 바꿔왔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번 상승장만 나오지 않아요. 늘 하락장도 존재하고, 여기 대선 관련 종목들 올려놨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다 무료로 올려놨는데,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이거 나중에 유료로 바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제가 VIP 회원님들에게 무료로 오픈해놨을 때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거 만들어도요, 웬만한 전문가 뺨 때릴 만큼 급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무기를 만드시길 바라고, 정형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는데 지금은 교체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지, 사실상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 방이동하실 분들은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서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날짜는 제가 제일 넉넉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런 날짜 하루 더 드린다 이런 식으로 장사치처럼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요.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상승에 편승해서 시장이 반등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시장이 V자 반등이 꼭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희망버스를 여러분들이 태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고, 오늘 제가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또 한국선제에 이어서 경락스틸을 또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정책주,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세상에 안전한 종목, 바닥주, 고점주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누가 가장 빨리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시장이 더 큰 하락에도 저는 늘 수익으로 잘 바꿔왔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로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한 종목으로 차근차근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릴 거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입하신 분들이 은임 남자님, 환희16님, 문수님, 그리고 다알리아님은 연장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VIP 신규 가입,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알 때는 모두가 다 수익 난다고 했을 때가 기회가 아닙니다. 딱 진짜 시장에 한번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누가 가장 슬기롭게 또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트렌드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을 때도 저는 항상 수익으로 바꿔왔습니다. 자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은인남자님, 환희16님, 문수님, 다알리아님 모두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시장 반등 나와줬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 경락스틸도 의미 있게 큰 상승 나와줬는데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정책 관련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보시고, 또 그리고 그런 섹터와 또 시장의 트렌드한 메타버스건 IT건 폴더본이건 뭐가 됐던 간에 저와 트렌드한 종목들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빨리 오시는 게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흐름 나와줘서 저 또한 기쁘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저 또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수익 팍팍 챙겼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